자, 여러분들이 그 며칠 동안 그 NX의 2D 캠을 좀 배워보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캠을 이제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그동안 배운 게 이제 뭐 밀린 기능사 정도 할 수 있는 그 기본, 뭐 못따기 정도 하는 이제 기본이라고 보겠는데, 오늘 이제 배우시는 거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나가는 이제 고급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캠 들어가서 원점을 지금 있는 대로 하고 파트하고 싸우면 안됩니다. 소재를 하는데 소재는 Z 플러스 1만큼 하고 Z 플러스 1만큼 하고 공구는 그냥 공구는 10mm 엔드밀 하나, 이게 이제 10mm 짜리 예제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양한 이제 고급 기능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매니팩처링 이렇게 들어가서 시작 매니팩처링 2D 캠이니까 캠 제너럴에 밀 플래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자 원점 지금 그 자리 맞습니다. 그냥 원점 그대로 놔두고 필요하면 항상 여기 들어오면 안전 높이 100mm는 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 윗면 다시 요 윗면에 대해서 100 여기 이제 안전 높이 100을 준 겁니다. 안전 높이 100 확인 전체 공정에 대해서. 그리고 소재로 들어가서 파트 내가 만들래는 얘고 소재는 거의 보통 자동 블록으로 Z 방향으로 1mm가 더 있다. 그러니까 1mm 더 높다 이 말입니다. 면을 칠 거다 필요하면. 자 이렇게 보시고 확인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그냥 여기서 바로 공구 생성 요거 눌러서 자 엔드밀 10mm 짜리를 밀 10짜리를 확인. 자 10mm 짜리를 1번 1번 1번으로 하나만 이렇게 딱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요까지 지금 잘 안 되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요 다 되면 요거를 가지고 오늘 요 오퍼레이션에서 요 13개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겠다. 자, 요렇게 캠 기본 설정 잘 안 되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면을 위주로 하는 작업, 면을 위주로 하는 작업과 선을 위주로 하는 작업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면을 위주로 하는 거는 이름에 주로 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선을 위주로 하는 작업은 플래너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할 작업은 이겁니다. 10파이 엔드밀로 이 깎아야 되는 부분을 한 바퀴만 뺑 돌아볼게요. 한 바퀴만 뺑 이렇게 돌아볼게요. 한 바퀴만. 그러면 꼬다리가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이 영상에 딱 붙여서 한 바퀴만 뺑 돌아볼게요. 그런 거 지금 밑에 수기하고 계시죠?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면을 위주로 하는 작업입니다. 면을 위주로 하는 작업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공정을 넣겠다. 오퍼레이션 생성. 면을 위주로 하는 작업은 앞에 3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앞에 3개. 그 중에서 첫 번째 게 대표적이니까 1번 공정을 눌러서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페이스라는 글자로도 면 위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초록색 면이 그려진 걸로 봐서도 면 위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구는 저는 잠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들어간 공구를 잠깐 치우고 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10파이 엔드밀 피니시로 워크피스 피니시로 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자 면 위주로 하는 작업의 기본
어떤 설정해야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절삭 영역 지정해 볼게요. 절삭 영역 요거 눌러서 여기를 깎겠다. 그죠? 여기를 깎겠다. 확인. 자, 그리고 제가 형상 따라 한 바퀴만 돈다 그랬지요. 그거는 밑에 절삭 방법 중에서 한 바퀴만 도는 거는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 어제 우리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파일. 예. 프로파일이 형상 따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나 이런 거는 무조건 1200이고 한 번에 답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산 해보면 지금 제 기본값이 이러네요. 제가 두 번 된 거는 이유가 소재 거리 이걸 제가 맞춰놔서 그런데 원래 얼마였더라? 뭐 3의 제로가 이랬을 겁니다. 절삭당 깊이가 제로가 돼 있으면 또 기본이 원래 공구에 75%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절삭당 깊이가 제로 돼 있으면은 계산하면 형상 따라 그냥 한 번 도는 겁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다 됐습니까? 한 번 됐습니까? 형상 따라 한 번 이렇게 돌고 있죠. 다 맞습니까? 혹시 이렇게 안 되신 분은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 준영 씨 됐습니까? 준영 씨.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공구는 만들어 놨죠. 자, 이렇게 공정이 나왔으면 모의 가공 한번 해봅시다. 모의 가공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의 가공 검증 눌러서 3D로 뭐 천천히든 한 5번으로 해봅시다. 4번 이제 플레이 해가지고 나중에 시작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형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꼬다리가 생기지만 지금 그거는 무시하고 나중에 처리할 겁니다. 무시하고 이렇게 가공하고 나서 색상별로 두께 표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3D로 가공하고 나서 색상별로 두께 표시 이런 거 해보신다거나 또는 실제로 가공을 했을 때 이런 거 지금 보이시죠? 빨간 부분 이런 거 보이시죠? 조금 과삭이 났다거나 또 이런 안쪽에 들어갔을 때 미삭이 났다거나 또는 실제로 가공을 했을 때 이 안으로 공구가 들어가서 막 깊이 팔 때 공구가 잘 부러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요구를 들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바깥을 팔 때는 피드를 만약에 한 200으로 하고 200 좀 빨리 깎고 이런 안으로 들어가면 최대 한 50까지는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들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냥 자 보세요. 면으로 깎는 애는 물론 이거는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했던 이속 및 속도에서 요거를 체크하면 지가 알아서 조금 하는 거는 되지만 특정한 구간에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조리품 같은 거를 만든다 이겁니다. 보세요. 조리품. 이 뚜껑을 여기 딱 했죠. 뒤집었는데 너무 널널해서 퍽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꽂았는데 한쪽이 너무 덜 가공돼서 이게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 이쪽을 조금 더 깎아야 될 때. 그래서 요런 부분을 조금 덜 깎아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면으로 선택하는 거는 어떠한 설정도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면으로 하는 거는 그냥 이게 끝이다 이겁니다. 이거 찍었다. 계산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끝. 자,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패턴으로 방금 이제 프로파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면은 이렇게 해보면 기본 설정으로 전체 가공한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설정으로 전체를 가공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했었던
선으로 잡아볼게요. 못따기 하는 것처럼 선으로.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취소하고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공정을 넣겠다. 누르겠습니다. 공정을 넣겠다. 오퍼레이션 행성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못따기 쓴 5번째 공정 해보면 플래너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너 프로파일. 이 플래너라는 걸로 영역이 선으로 잡힌다는 걸 알 수 있고, 프로파일은 한 바퀴 돌린다라는 걸 알지. 한 바퀴 돌린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똑같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방금과 똑같은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방금과 똑같은 가공.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파트 경계 지정. 어떻게 생긴 거를 따라서 돌 거냐. 요걸 눌러서 면을 찍어도 됩니다. 면으로 엔드밀러 가공할 때는 탄투가 보통 맞습니다. 탄투가 옆날로 치니까 엔드밀러 가공 탄투는 해놓고 위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위에 이 영상. 자, 그러니까 이 생긴 걸 따라서 공구의 측면으로 확인. 깎아주는 깊이는 바닥 지정 해가지고 여기 밑에 5mm 밑에 있는 이 바닥, 자, 추정해서 이 바닥에서 0인 거를 깎아라. 딱 두 개 줬습니다. 보세요. 생긴 형상, 위에 요거처럼 생긴 형상, 깊이 5mm 깊이에 있는 요 바닥으로 계산 깎아라 라고 하면 아까와 거의 동일한 그 가공이 발생하지요. 물론 시작점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랑 거의 동일한 가공 형상이 생기죠. 맞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이제 좀 지겨운 시간 지났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주영씨 됐습니까? 예, 또 물어보자면. 자, 그러면 다시 모의 가공 해보겠습니다. 모의 가공 3D로 계산해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처럼 색상별로 두께 표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색상별로 두께 표시 했을 때 아까는 약간 다르게 반응이 나왔네요. 아까는 제가 여기 좀 빨갛게 됐는데 약간은 색깔이 덜하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다고. 얘 때문에 조립이 안 되거나 얘 때문에 이 구석 때문에 조립이 너무 헐거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처럼 보세요. 이렇게 뒤집으면은 퍽 떨어지거나 뚜껑이, 아니면 저 부분 때문에 이 뚜껑이 안 닫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가공에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깎거나 조금 덜 깎고 싶겠죠. 일단은 더 깎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더 깎는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깎아서 지금 색깔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빨갛게 만들어 보려고 할게요. 빨갛게. 이 부분만 조금 더 깎고.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에서는 된다 이겁니다. 선에서는 된다. 자,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나가서 요 설정창에서 자, 요 모의 가공은 나가서 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파트 경계. 어제 우리가 해봤던 거 파트 경계. 파트 경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지요. 어제 우리 못따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때, 자, 이게 지금 전부 오렌지색 되어 있습니까? 전부 오렌지색. 예. 이때 사용자 정의 경계 데이터 들어가서 우리가 스톡을 주고 하면은 전체에 대해서 스톡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스톡. 어제 못따기처럼 해봤죠, 못따기. 그런데 이때 요걸 안 누르고 자, 편집을 눌러볼게요. 편집. 이때 편집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네가 지금 작업하는 대상은 여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나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조정하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맞습니까? 그럼 이때 화살표를 열심히 눌러서 저 오렌지 색깔이 요렇게 요 코너까지 오도록 먼저 만든다 이겁니다. 요 화살표를 이쪽이거나 저쪽을 열심히 눌러서 이 코너 부분까지 화살표가 오도록 만든다.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서 사용자 정의 구성원을 누르면 요 부분에만 해당하는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요 부분에만 해당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제가 조금 더 깎아보자고 했으니까 얘를 눌러서 스톡을 일부러 마이너스 1 많이 더 깎아라 이겁니다. 이 부분을 많이 더 깎아라. 1mm 더 깎아라. 1mm 더 깎아라. 확인. 계산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와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 자, 여기에 약간 1mm는 크니까 이렇게 약간 변형이 생겼습니다. 경로에 이렇게 약간 변형. 그리고 모의 가공을 해보면 모의 가공을 3D로 이렇게 해보면 제가 저 부분을 1mm 더 깎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부분은 아까랑 똑같이 깎아주지만 끝나고 나서 보면 이 부분 뭐 1mm 너무 크네 그죠? 색상별로 두께 표시 보면 이 부분에 1mm를 더 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1mm를 더 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다들 그렇게 되십니까? 방금 1mm를 했지만 100분의 5 정도 더 치거나 덜 치거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00분의 5 정도 요 코너 부분을. 그럼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요 1mm는 너무 오바고 요 부분을 0.05 정도만 더 깎아라 해보겠습니다. 1mm가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똑같이 아까 선으로 잡은 요 파트 경계 지정 들어가서 지금 전체가 오렌지색 되어 있을 때 요걸 눌러서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편집을 눌러서 내가 더 깎고 싶거나 덜 깎고 싶은 구간으로 막 요 오렌지색을 이렇게 옮겨놓고 제가 1mm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마이너스 0.05 물론 1000분의 5를 줄 수도 있습니다. 1000분의 5 줄 수.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모의 가공한 다음에 내가 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저 구간에만 기존의 데이터보다 요 코너 구간에만 100분의 5를 요렇게 더 깎는 게 이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요런 부분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요 부분이 조금 더 깎았다 이거죠.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반대로 여기를 100분의 5를 더 남겨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뚜껑이 이렇게 뚜껑을 딱 넣었는데 맥없이 툭 떨어진다. 뚜껑이 닫혀가지고 이게 닫혀 있지가 않다. 툭 떨어진다. 그러면 100분의 5 정도나 뭐 1000분의 5 정도를 남겨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이 거꾸로 이제 파란색이 되도록 해볼게요. 파란색이 되도록 확인. 자, 확인하고 다시 똑같이 가겠습니다. 요 파트 경계 지정 눌러서 편집해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으로 작업 대상을 요렇게 잡고, 자, 요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으로 작업 대상을 이렇게 잡고 스톡을 이번에는 플러스는 안 써도 되고 그냥 0.05 이런 식으로 0.05를 적어도 되고 이번에는 남는 양을 적어서 확인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의 가공만 하는 거니까 3D 모의 가공을 해가지고 색상별로 두께를 보면 이제는 이 구간이 좀 파랗게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조금 덜 깎이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덜 깎이도록. 생각보다는 더 깎였지만 더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더 필요하면 보면서 더 할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페이스 면을 찍는 거는 전체를 하나의 설정으로 가공할 수밖에 없는데 선을 찍는 거는 일부 구간에 대해 F값, 남기는 값, 스톡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세 군데 정도 이 안으로 쑥 들어갈 때 좀 기계가 많이 흔들릴 것 같고 이 안으로 들어갈 때도 좀 그런 것 같고 이 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런 세 구간에 대해서 세 구간 단어도 귀찮으니까 그냥 한 구간 요거만 합시다. 요거만 요 구간에 대해서 피드를
내가 일반 피드 기본값 말고 한 30 정도로 줄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해보니까 내가 이 구간에서는 공구가 잘 부러진다거나 이 구간에서는 뭔가 좀 피드를 억지로 낮춰야 된다 이런 그 이유가 생겨가지고 공구가 요 선의 구간을 통과할 때는 피드를 뭐 과하긴 하겠지만 30 정도로 줄이고 싶다 이럴 수 있겠죠. 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파트 경계 요거 눌러서 요거는 전체고 여기에서 요거 들어가면 전체고 편집을 눌러서 이번에 반대 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지금 보세요. 여기에 오렌지색이 선택되도록 됐다 이겁니다. 이때 이송률 지금 250이 기본인데 30 이런 식으로 S값은 여기서도 안 바뀌네. S값은 안 바뀌고 필요하다면 스톡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기를 별도로 이송 30을 줘가지고 확인하고 나가서 제가 또 계산을 하면 기본 이송은 250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이송은. 그래서 확인하고 나가서 제가 요거 G코드를 뽑아보면 G코드 뽑아보겠습니다. 뽑아보면 어제 G코드로 기본적으로 피드는 기본값이 250인데 아까 그 구간에서 이렇게 30으로 바뀌어가지고 R을 도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간이 끝나면 다시 250으로 돌아온다. 우리 생각 그대로입니다. 우리 생각 그대로. 그래서 자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게 쉽다 이겁니다. 남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 선으로 이 가공 영역을 정했다. 그러면 나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파트 경계 지정이라는 요 아이콘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영역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설정을 하겠다. 주로 못하기 같은 거 할 때 1mm 물러서라 막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 요거 할 수 있겠다. 뭐 이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부가나 제거 뭐 요거는 추가한다, 제거한다 요거는 어제처럼 오늘은 구간이 전부 하나지만 어제는 섬처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떨어져 있었죠. 그때 선택이 안 돼 있을 때 추가해라 여기, 추가해라 여기 또는 빼라 여기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부가나 추가입니다. 부가나 추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인 걸 배우셨는데 자, 면을 위주로 할 때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 내가 특정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전체 설정으로 끝인 겁니다. 끝. 그리고 선인지 아닌 거는 플래너 어쩌고 시작하는 겁니다. 선을 위주로 하는 작업에는 아주 세밀한 구간마다 피드든 스톡이든 내가 정해져 가지고 아주 보다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개 구분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앞으로 작업을 하라고 하면은 어떤 걸 쓰겠습니까? 만약에 하라고 하면 예? 선으로 하겠습니까? 예, 선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자격증을 따러 가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자격증을 따러 가서 왜 그러냐면 면을 찍어 가지고 하는 거는 파트를 손상시킬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면을 찍는 애는 돌출된 이런 거나 이런 걸 치지는 않습니다. 치지는 않는데 선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면을 찍어댔지만 선을 잘못 선택하면 파트 손상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캠 용어로 가우즈라고 하는데 가우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을 내가 수동으로 막 선을 그린다거나 선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돌출된 부분 깎으면 안 되는 부분을 지가 폭 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폭 칠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잠깐 나가서 또 두 개 차이 하나만 더 볼게요. 두 개 차이. 자,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면을 찍어서 하는 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을 찍어서 하는 거. 요번에 면을 찍어서 하는 장점. 선은 안 되는 거. 선은 아예 안 되는 거. 자, 면을 찍어서 하는 애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자, 면을 찍어서 하는 애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높이가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다시 면을 찍어서 하는
요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첫 번째 거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위에 1mm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절사 경력을 위에 1mm 이거도 있는 거 다 치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쳐라. 그러니까 높이가 다른 두 면을 찍은 거죠. 높이가 다른 두 면 맞습니까? 높이가 다른 두 면을 찍었다 이겁니다. 나가서 파트 따르기 같은 걸로 파트 따르기로 파트 따르기는 뭐 이렇게 알아서 다 강화하는 겁니다. 한 번에 깊이를 한 번에 요 절삭당 깊이 제로 하면 거의 한 번에 깎는 겁니다. 계산. 그러면은 보세요. 윗면이든 밑면이든 지가 어쨌든 알아서 다 깎아준다 이겁니다. 알아서 다 깎아준다. 윗면도 깎고 밑면도 깎고 이게 깊이가 5층이든 뭐 10층으로 구분되어 있든 뭐 어떻든 찍은 데는 지가 알아서 다 깎아주는 겁니다. 찍은 데는. 플레이 해볼게요. 그래서 자 면을 찍어서 하면 지금 뭘 깎고 있습니까? 밖에 거는 지금 깎았다 치고 위에 거도 어쨌든 지가 높이가 달라도 다 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면을 위주로 하는 작업에서는 깊이가 다른 면을 하나의 공정으로 가능하다. 거꾸로 선으로 하는 것은 그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하는 것은 바닥 깊이라는 걸 한 군데만 정할 수가 있다. 바닥 깊이를 정해놓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바닥 깊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일부러 실수를 해보라는 겁니다. 요거 눌러서 프로파일이 좀 이상하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해본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제 플래너 프로파일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다. 파트 경계를 이 위에도 찍고 이 밑에도 찍고 확인하고 바닥을 정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정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두 군데를 정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요 밑에 정하자. 이랬을 때 잘못되면 저 형상을 쳐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면은 또 뭐 아예 안 쳐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가공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깊이가 다르고 이러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여기 나오는 13가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쭉 해볼 생각인데 머릿속에 이런 차이를 딱 두시고 하시면 뭐 대부분 이해가 쉽습니다. 대부분 이해가 쉽고 그러면 무조건 면으로 하는 게 좋으냐 선으로 하는 게 좋으냐 무조건은 없고 뭐 자격증 같은 거면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뭐 툭툭툭 찍어 가지고 뭐 합격할 수 있는 거 면을 쓰면 되고 또 내가 어떤 조립품 같은 걸 했을 때 보다 정밀한 게 필요하면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작업해 놓으면 아주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끊어 놓겠습니다.